자,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강맨션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용산의 동부이촌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디 글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무슨 맨션, 좀 흐름이 이렇게 이게 무슨 맨션 이런 게, 일본식 스타일의 아파트가 만션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이런 무슨 맨션 이름이 많죠. 이촌동이 196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맨션 이름 붙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뭐 삼익맨션, 한강맨션, 그 다음에 장미맨션, 정말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촌동 현대아파트도 사실은 현대맨션이죠. 그 다음에 왕궁 아파트도 사실은 왕궁맨션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맨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붙었네요.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온 이름들이고, 뭐 그 이후에는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다가 이제 요새는 브랜드가 생기면서 외국식 브랜드들이 뭐 많이 생기죠. 뭐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이 기사가 어떤 아파트 이름 관련해서 무슨 비판, 좀 뭐, 족보 없는 이름들이 요새 아파트 이름에 붙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의 변천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아파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촌동은 위치상으로 보시면, 올해 보면 참 이촌동의 아파트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재건축 이슈가 전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촌동에는 한강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맨션 아파트나, 그 다음에 여기 왕궁맨션 아파트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강 삼익 아파트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보신 이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강맨션 앞에 보면 이 앞라인으로 사실 나지막한 소음 차단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벽이 있고요. 그 벽 앞으로 뭐가 있냐면 강변북로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전용 도로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강변으로 나가는데 이 굴다리를 거쳐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촌동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 LG 한강자이 아파트랑 한강맨션 사이에 보면 여기 굴다리가 있거든요. 여기 따라 쭉 내려가게 되면 이 한강공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 하나가 있고, 보통 이제 다른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이런 식으로 굴다리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한강공원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사에서 보시면, 자, 여기 한강맨션이 단지와 접해 있는 강변북로를 덮는 강변북로를 공원으로 덮는 이른바 덮개공원을 추진한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덮개공원이 반포, 압구정, 성수 등 한강변 부촌 정비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한강맨션 아파트가 여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윗부분,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렇게 강변북로가 차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윗부분에다가 공원을 덮어서 그냥 아파트에서 바로 한강공원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 덮개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저는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봤냐면, 혹시 양화대교 북단에 망원동 앞쪽에서 여기 혹시 와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망원 1재건축이라고 써져 있는 이 마포한강 아이파크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망원 초록길이라고 있어요. 지도상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이 윗부분이 이렇게 덮개공원으로 덮여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제가 블로그 검색해서 한 군데서 찾아냈는데, 망원 초록길이라고 하는 건데, 보면 총 면적이 11,500제곱미터, 폭이 50m에 길이가 50m. 그래서 이 강변북로 위를 덮어가지고 밖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밖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강공원까지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례가 마포구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 링크는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한강맨션 아파트 이 앞쪽으로도 어차피 이제 지상으로 이
도로가 있지만 이 윗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 덮개공원을 만들겠다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공원 규모는 가로 400m, 세로 50여 미터. 그러니까 도로는 50m 정도가 그냥 넘어가게끔 되는 거고 400m라고 하니까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약 2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좀 아까 보셨던 망원 초록길보다도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도상에서 대충 찍어봤는데요. 400m에 50m라고 하면 400m면 한강맨션 시작부터 거의 중경고등학교 앞까지예요. 그래서 이만큼에다가 50m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50m. 예, 거의 도로를 다 덮는 이 정도 면적. 대충 한번 면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거의 이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정도 되죠. 예, 이 정도 이 한강맨션에서 한강공원으로 넘어오는 덮개공원을 이렇게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대략 이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 원 정도 들 거라고 보이고 조합에서 이 공원을 덮개공원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부 취납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사에서 보시면 이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2015년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한강 공공성 및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계획함에 따라 추진이 활발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5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뭐지? 하고 조금 찾아봤더니요. 2015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잠실 압구정 반포 이촌 재건축 인근 강변도로 덮개공원화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요런 그림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반포 1, 2, 4주구.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촌동 한강맨션 봤지만 반포 1, 2, 4주구는 여기죠, 여기. 예. 1, 2, 4주구 앞쪽에도 이런 공원을 짓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도 지금 요번에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피하려고 막바지로 지금 재건축 사업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에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해섬 앞쪽으로 해서 이런 덮개공원 같은 거 예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뭐 이 반포 1, 2, 4주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이 한강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반포 잠실 지역 쪽이나 압구정 지역이나 이촌 좀 전에 이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기본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예. 그리고 한참 얘기 나오고 있는 좀 이따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압구정에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2015년에 한강변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기본계획안 만들면서 초고층 불과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추진한 사안이고 지금 이번 기사는 이건 지금 2015년의 기본계획 한강변 기본계획이 그랬다는 거고 지금 이 기사는 2017년에 조합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강맨션 조합이 앞으로 이 서울시에서 유도했던 바대로 1,000억 원 들여서 우리가 여기다가 약 한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400m, 50m짜리 덮개공원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도에서만 보더라도 되게 좋네요. 이촌동 단순히 이렇게 덮개공원을 만들게 되면 뭐 가장 이득을 보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하고 나면 주민들이겠죠. 도로들을 막히니까 소음에서도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고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그에 따른 뭐 전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도 굴다리 말 그대로 토끼굴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던 것들이 이렇게 공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동선도 되게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촌동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흐름들이 다른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한강 접근성, 보행자 중심의 한강 접근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